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 첫날부터 상당히 그 충격을 받고 시작합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휴마시스가 거의 뭐 지하로 파고 내려가 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그동안 사실 너무 많이 올라오긴 했죠. 여기서부터 2배 올라갔는데, 이걸 바로 더 먹겠다고 들어가는 게 지나고 보니까, 좀 너무 욕심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제가 보유한 종목 중에 이렇게 20% 빠지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요. 충격이었습니다. 예상이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 자산가는 뒤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300만원씩 갖고 있었는데 20% 빠지면 마이너스 60만원이죠. 장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얼마가 됐을지. 1193만원입니다.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손실 좀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이거 땡겨 올리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1193만원 해서, 마이너스 23만원입니다. 5월 첫날부터, 마이너스를 한 방 두드려 맞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몸살해야 되겠다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오늘 일단 그래서 비중을 대폭 줄였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시황에 대한 생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지수가 빠질 것 같다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딘가 모르게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계치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미증시가 많이는 아니고 조금 빠졌습니다. 빠지고 이제 그 설명에 지표 호조에도 코로나 제약사 놀이하고 고점 부담으로 하락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비싸다는 얘기죠, 주가가.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조금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제약산 이 부분은 인도가 지금 한 40만 명 정도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가 문제고, 인도를 빼고 보면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휴마시스 종목 설명드릴 때 그때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해외 증시 일단 보시면 모양은 조금 안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경제 지표도 좋고 기업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왜 내려가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회복되게 되면 물가 상승을 대비하기 위해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일부 자산에 거품이 끼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상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동작이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어떤 아주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제를 지탱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낮춘 거고 돈을 푸는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진정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돌렸을 때 풀린 돈이 지금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물가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 이 부분은 정치에 상당한 악재로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 우려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뭐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백신이 많이 계속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상당히 많이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재확산 이런 건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조금 영향을 받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이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밑으로 좀 빠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 국내 증시인데요. 코스닥입니다. 제가 국내 증시가 좀 빠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많이 빠질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금요일날 방송하면서 여기서 한번 좀 기술적 반등으로 좀 덜 올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국내 증시는 계속 빠졌는데, 여기서 이만큼 빠졌는데, 미증시가 안 빠지고 거의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미증시하고 국내 증시에 어떤 차이가 생기니까 이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기술적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기술적 반등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하락해 버렸습니다. 2.2%나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데요. 오늘부터 공매도가 재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 영향을 한번 주는 것 같아요. 공매도를 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해서 들어올리게 되면 공매도한테 두드려 맞을 수가 있겠죠. 공매도는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칠수록 유리하니까 최대한 올라오는 가격에서 매도를 쳐야 빠지는 만큼 이익을 먹으니까요. 그렇게 증시가 빠져버리면 공매도를 잘 안 칠 겁니다. 이미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낮은 가격에서 매도를 치면 위험도가 커지니까요. 공매도를 안 칠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칠 거를 염려해 가지고 미리 빠져버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아니, 내가 사갖고 끌어올리면 공매도 쳐갖고 내려가 버릴 것 같으니까 그 이만큼 빠질 상황이 아닌데 미리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종목이 공매도가 아니고 코스피 200 종목하고 코스닥 150 종목 뭐 이렇게 우량 종목만 공매도 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보시면 그 해외 증시가 미국 선물 지수가 플러스로 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공매도 이 부분이 아무래도 매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밀려버렸고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래소에서도 매도를 하고 코스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뭐 되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코스닥이 외국인이 한 1,600억 정도 매도한 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매도를 쳐갖고 눌러버리는, 그래서 일단 좀 눌러놓고 밑에서 잡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공매도도 있고 하니까 섣불리 매수를 못한다 싶어갖고 누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난감해졌습니다. 이 그림이.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나올 때 됐겠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힘없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증시의 체력이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어디로 갈지 장담을 잘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만약에 그 해외 증시까지 안 좋아져 가지고 여기서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빠졌기 때문에 1차적으로 빠지는 폭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들어올리려는 시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공매도가 처음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또 올라가면 공매도한테 두드려 맞는다 싶어가지고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눈치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다면 매수세가 실종돼 갖고 약간의 악재에도 밑으로 흘러내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이 빠진 걸로 봤을 때는 대충 지지선이니까 반등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다가 이 뭐 공매도가 어떻게 작동할지는 모르니까 이 불안감으로 해가지고 또 여기서 확 빠져버릴까 싶은 그런 불안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진 것은 좀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은 오늘 좀 한 번 좀 덜 올리고 그 다음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들어올리면 이익 실현하고 현금화 했다가 그 다음 빠지면 밑에서 잡자, 이게 제 나름대로 계획이었는데 오늘 밑으로 빠져버리면서 제 보유 종목들이 확 흘러내려가지고 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솔직히 방향이 어떻게 될지, 공매도라는 새로운 변수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조금 지켜보고 시장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시황은 또 이렇게 횡설수설할 때는 딱 한마디로 줄이면 제가 말씀드렸죠,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 장중에 특징주 중에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종목 중에 효성OMB 비료 관련주인데요,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 농업 관련주, 지금 계속 코로나 때문에 농업 생산 부족해서 식량 부족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효성OMB를 다른 뭔가가 호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볼까요? 조비가 대장으로 갈 줄 알았는데 효성OMB가 강하게 치고 올라갔어요. 이 부채 비율 유보율에서 얘가 좀 좋으네요, 많이. 이 종목 자체가 그 조비보다 훨씬 낫네요. 지금 북한에 비료 지원한다 그러면 조비가 강한데 농업 관련주 상승 이렇게 하니까 효성OMB를 강하게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유동 물량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300만 주밖에 안 되죠. 360만 주죠.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아예 작정하고 그냥 오늘 상한가 땡겨 올리려고 작정하고 땡겨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성 OMB가 농업 관련해서 올라갔는데 다른 종목들이 잘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료 관련주가 또 따라 붙는데요. 현대사료하고 뭐 한일사료 따라 붙었는데 꼬리가 달려서 조금 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비 따라 붙을 줄 알고 한번 들어갔는데 그냥 100원 뛰기 하고 바로 빠졌습니다. 못 올라가는 것 같아서 2만 3,200원인가 들었다. 23,350원, 400원 여기서 그냥 수수료 커버하고 그냥 바로 정리했습니다. 못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대장만 강하고 다른 종목들이 잘 못 따라가는. 그래서 오늘 농업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 제가 충격받았던 휴마시스입니다. 21%나 빠져버렸습니다. 이거 제가 몇 맺는 걸 일단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잘 못 했는 것도 설명드려야 되니까. 휴마시스를 27,000원에 팔았어요. 쭉 여기서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한 이 정도는 이해를 했는데 이까지 빠져버리는 바람에 좀 충격받았어요.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들어올릴 때마다 계속 팔았습니다. 그래서 27,000원 여기서 정리를 했고요. 다 털고 나서 마지막에 더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했습니다. 웬만해서는 제가 손절을 안 하는데 이건 흘러내리고 나서 못 들어올리니까 이거 그냥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 그래서 손절하고 여기서 손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가 왜 빠졌을까라는 생각해 봤는데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 빠졌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이 종목도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급등해 버리는 바람에 또 단일가 지정 걸렸어요. 3일 동안 단일가 지정했는데 너무 올라와 버리니까 3일 연장한다 이래갖고 오늘 하루 지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틀 더 단일가 지정 걸립니다. 그래서 그 단일가 지정 문제도 있고 단일가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려고 시도를 몇 번 했는데 진단키트 관리주들이 다 밀려버리니까 같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상황 봐서 한번 들어가 볼까도 생각 중인데 지금 진단키트는 근본적으로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시젠도 지금 8%나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진매트릭스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무너졌을까 생각해 봤는데 일단 국내 확진자가 확 줄어버렸습니다. 488명으로 500명 밑으로 내려버렸죠. 600명 이상 가고 있다가 500명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말 효과 때문에 내려왔지 싶은데 이걸 뉴스에서 뭐 보름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다 하고 이제 진정된다는 듯한 이런 멘트로 이제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는 분위기다 뭐 그런 거 있죠. 왜 감염 지수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비교해 봤을 때 코로나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게 되면 진단키트가 일단 미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니까요. 지금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실적인데도 내려오는 이유는 현재까지의 실적은 지금까지의 이야기고 만약에 코로나가 진정돼가 백신이 다 보급돼 가지고 코로나가 진정돼 버린다면 진단키트를 안 사겠죠 아무도. 그럼 완전히 꽝 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매출이 완전히 절벽이 돼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산세가 퍼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거의 정상화됐고 그다음 미국도 백신을 계속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만 접종되면 확진자는 줄어든다는 쪽으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화이자 백신만 다 접종하면 코로나가 진정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면 진단검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휴마시스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얘는 자가진단 키트니까 자가진단은 많이 쓰이지 않겠느냐. 우리나라에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학교라든가 여러 군데 자가진단 키트는 많이 쓰이지 않겠느냐. 약국에 보급돼 갖고 판매가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했는데 확진자가 확 줄어버리니까 이것도 전혀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냥 쫙 흘러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실적이 되게 좋았다는 엑세스바이오조차도 밀려버릴 정도로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인도가 지금 한 40만 명 정도 되고 국내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진정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진정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주말 효과로 줄어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오늘 230명 나오는데 이번 주에 모르긴 몰라도 한 6, 700명대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지금 또 나오고 있죠. 이 주말에는 원래 줄어들기 때문에 주말 효과로 인해서 주말 끝나고 나면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확진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또 이 진단키트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재반등할 가능성도 있겠다. 근데 섣불리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히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그 상승으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이 앞에 거는 이제 별개로 치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빠졌는데 오늘 너무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뭐 적당히 빠졌으면 그냥 홀딩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빠져버려가지고 이걸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진자가 다시 늘어난다면 히마시스보다는 개인적으로 엑세스바이오 이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도 살짝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심하게 안 올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건 또 단일가 지정이니까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다 밀려버려가지고 전부 다 밀렸습니다. 시즌부터 해서 다 밀려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확진자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도에 지금 40만 명이 넘어갔는데 국내에도 제가 봤을 때 이게 진정되는 국면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진정돼 버리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물론 진정되면 좋긴 한데 그렇더라도 갑자기 진정될 이유가 없는데 진정된다는 게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이 지역별로 경남, 부산, 울산 뭐 이런 쪽으로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만 가지고 확진자 있을 때 한 6, 700명대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지역까지 번지게 되면 숫자가 훨씬 많아질 거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키트 관련주는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하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스에 오늘 그것도 있었어요. 이탈리아가 휴양지를 오픈시키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날 때를 대비해서 백신 접종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백신 접종을 많이 한 나라들이 전부 다 정상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휴양지에서 그냥 자유롭게 테스트를 하는 거죠. 코로나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백신 맞은 사람들 다 와갖고 이제 맘 놓고 이제 이렇게 오픈시키는 그런 쪽의 테스트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뉴스도 조금 제가 들었을 때 코로나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탈리아 같은 이런 나라에서 예전에 이탈리아가 코로나 억수로 심했었는데 초창기 때 유럽에 본격적인 확산이 된 게 이탈리아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이제는 코로나 끝나는 걸 대비해서 정상화를 시키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진작부터 지금 실내에서는 마스크 안 쓰죠. 이제 백신을 그만큼 다 많이 맞았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됐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해서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진단키트는 이제 거의 미래 가치니까요. 앞으로 쓸모가 없어질 것 같다 해서 추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끝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인도가 지금 접종을 어느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어가 안 될 정도로 이중 변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횡설수설 말이 길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손절했으니까 다시 여기서 또 뛰어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한번 손절했는 종목이 또 뛰어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하락이 멈출 때까지를 좀 지켜보고 하락이 멈춰진다면 오늘 대충 한 요 정도면 한번 승부를 볼까 싶었는데 여기까지는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락이 진정된 상태에서 코로나가 재확산하면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거의 전멸이었고 여기서 손실이 아주 컸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 엑세스바이오는 제가 금요일날 방송 끝나고 나서 시간에서 플러스 2%대 손절했습니다. 익절해버렸습니다. 그때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투자 경고가 다시 지정된다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경고 또 먹으면 또 단일가 걸리기 때문에 또 단타들이 매도를 하겠죠. 단일가 끝나는 줄 알고 막 들어왔는데 또 단일가 지정되면 매도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먼저 팔아버렸습니다. 한 2%딱 그게 4시 10분 딱 됐을 때 4시 한 9분쯤에 뉴스 나왔는데 플러스 2%에
그 시간에 다닐까가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팔아버렸었고요. 그리고 다시 살려다가 오늘 포기했습니다. 진단키트가 다 안 좋았어. 그리고 나서 휴마시스는 손절했고요. 이렇게 끝을 냈고, 그 다음 엑세스바이오, 그 다음 휴마시스 손절했고요. 그 다음 삼성엠텍입니다. 삼성엠텍은 조선 부품 관련해서 지금 오리엔탈 전공 보시면 잘 날아갑니다. 이 선박 상부 구조물 뭐 이런 건데요. 그 다음 HSD 엔진 잘 날아갑니다. 그래서 배가 그 선박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엔진도 들어가야 되고 상부 구조물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조선 경기가 안 좋아서 밀렸던 부분을 만회를 하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삼성엠텍도 조선 기자재입니다. 선박 엔진실의 그 어떤 구조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얘는 거의 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발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또 그 단타로 그냥 오늘 팔았다가 샀다가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샀다 팔았다 몇 번 하고 나서 마지막 종가에 200만원치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수가 만약에 하락하지 않고 상승한다면, 여기서 하락하지 않고 상승을 한다면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락할 때는 빅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미국 증시가 안 빠지고 있는데 국내 증시만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 미국 증시하고 키 맞추기 하려고 이 정도는 이제 지지선이라고 봐야 되니까 여기서 반등 나오게 되면 우량주 쪽으로 지수 상승할 때 올라갈 만한 종목이 뭔가 필요하겠다 이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은 뭐 특별하게 들어가기가 좀 괜찮은 종목이 없었고 조선 쪽은 워낙 경기가 좋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중에 이제 뭐 오리엔탈 전공 이런 게 급등을 하니까 이런 비슷한 형태로 따라가지 않겠느냐 후발주가, 그런 관점으로 삼성엠텍을 잡았습니다. 많이 안 올랐으니까. 그래서 얘를 200만원치를 일단 금요일날 갖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잡고 몇 번 하다가 마지막에 요 이익 나는 걸로 해서 휴마시스 손실을 조금 커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팔고 나서 있다가 마지막 종가 때 200만원을 다시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빅텍인데요. 이 종목은 이 전쟁 관련주 이런 거 매매할 때나 대선 관련주 매매할 때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하고 좀 다르신 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트라인 선생님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치 관련주를 할 때 코스트라인 선생님도 그런 거 했겠죠. 미국의 대통령 누가 된다 그러면 올라가지 싶은 대통령 쪽에다 배팅을 하죠. 그러니까 다 합니다. 이 어느 나라나 하는데 거기에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써놨겠죠.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의 자기가 지지하는 쪽에 생각하고 매매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해놨습니다. 투자 경고 해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금지 내용 중에 자신의 지지 성향의 을 고려해서 매매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안철수 대표 지지자라고 예전에 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시장 선거할 때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서 오세훈 후보한테 지고 나서 안내 바로 팔고 나서 지금 건드리지도 않죠. 보지도 안 합니다. 왜냐?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것하고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제가 지지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정치 테마주를 매매하는 것은 대통령 될 확률이 높은 사람한테 배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관련주도 매매를 하고 이낙연 관련주도 매매하고 정세균 관련주도 매매하고 아무나 다 매매합니다. 그 사람 지지율이 올라가면 무조건 그쪽 관련주를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왜 그 사람을 지지하느냐 뭐 이런 쪽으로 보시는 건 전혀 안 맞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전쟁 관련주를 매수하는 것은 이거 남북한에 전쟁 한판 하자 뭐 전쟁 일어나면 좋겠네 이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빅텍 매수한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안 하죠. 불안하니까 매수하는 겁니다. 이걸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하고 관계가 뭔가 불안감이 생겼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한 겁니다. 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매수한 거죠. 그러니까 빅텍을 최초에 제가 건드린 것은 지난번에 뭐 때문이었죠. 38로스인가 거기서 SLBM을 발사할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기사를 보고 나서 이 종목을 한번
여기서 들어갔었어요. 들어갔었는데 발사를 안 하는 바람에 쭉 밀려버렸죠. 그래서 손절했었고 금요일 날 다시 들어간 것은 그 그것 때문에 그렇죠. 박상욱 씨가 대북 전단을 뿌렸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그리고 그때 매수할 때 이제 제 생각은 그 대북 전단을 뿌리면 김여정 부부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그 남북 그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인가요? 그걸 폭파시킬 때 그 폭파 왜 시켰냐면 대북 전단 뿌리지 마라 그랬는데 계속 뿌렸거든요. 정부에서 그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그 불법이라고 지금은 이제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불법으로 해서 잡을 수가 있지만 그때는 그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단 뿌리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방송 기자들 불러놓고 뿌렸죠. 대대적으로 뿌리니까 그 주민들이 못 뿌리게 막고 몸싸움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걸 방송에 나가니까 북한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불안해갖고 체제가 들어온데 김정은 위원장이나 뭐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전단에다가 그 달러 1달러짜리 붙여갖고 이렇게 보내면 북한 주민들의 동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뿌리지 마라 해갖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올라가고 합의할 때 전단 안 뿌리기로 합의 봤는데 이걸 우리 정부에서 못 막으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뿌리지 마라 했는데 몇 번 캤는데 정부에서 막을 수가 없죠.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냥 폭파시켜버린 겁니다.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시켜보고 나니까 부랴부랴 이제 국회에서 해갖고 전단 그 뿌리는 거 법으로 막았죠. 막아서 했는데 그러니 이 부분이 또 뿌려버렸는데 뿌릴 때 그 제가 금요일 방송할 때 말씀드렸죠. 박상학 씨가 그냥 그 흐름한 집 앞에서 그 카메라를 찍어갖고 그냥 그 중계를 다 해주대요. 그냥 날라가는 것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거 북한에서 다 봤죠. 전단이 북한은 날라갔다는 얘기예요. 50만 장이나 날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날라왔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가만히 있을 수는 안 되죠. 연락사무소까지 폭파시킬 정도로 화가 많이 났는데 그게 또 날라왔는데 화가 안 나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염려했던 것은 또 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전단을 박상학 씨 혼자 뿌리는 것 같으면 박상학 씨 구속시켜보면 못 뿌리겠지만 그 무슨 청년 동맹인가 뭔가 그 단체에서 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50만 장을 박상학 씨 혼자서 그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여 뿌리고 저 뿌리고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이 나눠갖고 쫙 뿌렸을 거예요. 뿌리고 나서 그 방송은 이제 박상학 씨 혼자 했겠죠. 구속되더라도 자기 혼자 되겠다 이런 뜻이겠죠. 이제 미국에서 밀어주니까. 대대적으로 그렇게 또 지원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란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또 뿌릴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거 자꾸 뿌리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뿌리는 거를 보고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뭔가를 할 것 같아서 종목을 매수했고요. 그리고 그 토요일 날 분위기가 완전히 경협주 분위기였었어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하고 대화하는 듯한, 그러니까 싱가포르 합의를 기점으로 해서 단계적 비핵화, 뭐 이런 쪽으로 가겠다고 해석을 해가지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라는 걸 발표했는데, 그걸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석하기를, 이거는 트럼프 때하고 다르게, 싱가포르 그 회담문을 이어가지고, 하노이 회담 말고 그죠, 싱가포르 회담 단계적으로 비핵화하고 제재 풀어주고만 이쪽으로 해서 갈 것 같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구나가 돼가지고 거의 그 경협주가 축제 분위기였었어요. 그 빅텍은 하한가라 그러고 막 그 사람들 논리로 들어오고 막 게시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제 완전히 또 바뀌어버렸죠. 김여정 부부장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교부 쪽에 있는 국장하고 뭐 두 사람이 또 트럼프의 그 망언을 용서할 수 없다, 뭐 절대 저놈을 건드렸기 때문에 한번 붙자는 듯한 어떤 강경한 목소리가 세 군데서 나왔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거 뉴스 나오고 나니까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급 냉전된 거예요. 이러다가는 한번 붙는 거 아니냐 해갖고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기조는 대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남북 경협주가 올라가고 싶은데 오늘 올라갔었죠, 실제로. 대하TI 보시면 아침에 올라갔습니다, 쭉. 그 다음 빅텍은 북한에서 한마디 하니까 기업으로 떴는데 밀렸어요. 왜냐면 남북 경협주 올라가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북한에서 도발할 것 같은 건 계속 남아있잖아요, 머릿속에. 도발할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 전혀 안 드십니까? 저는 일단 북한에서 도발할 것 같아요. 김여정 부부장이 개성공단 폭파시켰으니까 이번에는 금강산에 있는
그 호텔하고 지어놓은 거 그런 거 폭발을 시키거나 무슨 상징적인 뭔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언제 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 혹은 뭐 SLBM을 발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조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밀리고 뭔가 도발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이제 빅텍이 거꾸로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보면 길게 설명해봤자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놓고 보면 그 둘 다 양보하지 않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협주도 지금 플러스로 올라가 있고 특히나 오늘 농업 관련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비료 관련주인 조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 빅텍 가지고 있었는데 조비 경농 이걸 추가로 매수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남북 대화 쪽으로 가서 경협주들이 올라가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일 만한 게 다 대다수 사람들은 대하 TI를 대장으로 보는데 저는 경농 조비가 지금 시기에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벼농사하고 좀 더 파종하기 때문에요. 비료가 억수로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비료가 제대로 공급 안 되면 한 해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비료 농약이 필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그다음 살하고 비료 지원 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빅텍 가지고 있었지만 남북 경협주 쪽에 오늘 그 경농 조비를 매수해야지라고 딱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엉뚱하게 효성 OMB가 급등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그 이등주 돼버려 갖고 매수를 조비 한번 잡았다가 바로 정리해버렸는데요. 이 대장이 안 되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경협주 투자하는 사람도 양보하고 싶지가 않고 왜냐면 단계적 비핵화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하게 됐을 경우에 남북 경협주가 급등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양보를 안 하는 거고 그다음 김여정 부부장이 또 뭐 뭔가를 한 건 하겠다 했기 때문에 도발할까 싶은 불안감 때문에 빅텍도 양보를 안 하고 올라가고 버티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 이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북한에서 어떤 모션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일단 빅텍 쪽에 300만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상승하고 있는데 또 팔긴 또 뭐 해서 그래서 제가 빅텍 300만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만약에 그 지수가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미국 증시에 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 딱 간단히 비교해보면 나스닥 지수 보시면 안 내려오고 지금 여기 있죠. 우리 증시가 빠지고 있는 동안 얘는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이렇게 있는데 국내 증시가 지금 계속 혼자서 그냥 쭉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서로 안 맞는 이 부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반등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반등할 때를 대비해서 반등하면 이제 빅텍은 거꾸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인버스 개념이라서.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반등한다면 그 중에 오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조선 관련주인 삼성엠텍 200만원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빅텍 300, 삼성엠텍 200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한 670만원 정도, 680만원 정도 되네요. 이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반등 나오더라도, 뭐, 하락이 끝났다 이런 관점보다는 기술적 반등, 여기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개념으로 5일선 부딪히면 또 다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심하면서 매매해야 되지 않을까. 지켜야 될 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제가 비관적인 관점을 보여드려서 그런데요. 제가 보기엔 불안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오늘 반등이 한번 나왔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왔어. 지금 더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겠다는 이 생각도 들고, 너무 힘없이 밀리니까 이게 또 불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 해서 오늘 그 야근하고 와서 잠도 못 잤는데 손실 나고 있으니까 더 이게 스트레스를 더 받아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처럼 모처럼이 아니고 생각보다 좀 많은 손실이 발생돼서 조금 좀 아프네요 개인적으로. 근데 푹 자고 그렇게 뭐 걱정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푹 자고 맑은 정신에 다시 또 조금씩 만회를 하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시황과 관련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올라간다 내려간다도 좋고요. 이런 종목 괜찮겠다 이런 것들 있으시면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매매하는데 응용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